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다룹니다. 미국 주식, 환율과 대출이자,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이슈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세 지수 모두 하락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SP500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900선을 상회하면서 출발을 했다가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연준 부의장의 나름 비둘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다시 반등을 하였다가 재차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4000포인트를 지킬 수 있는지가 화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3900포인트를 다시 하락하면서 3900 다시 3898.85라는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지수의 흐름도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또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자고 했었죠. 어제 약 1%씩 지수가 하락을 하였지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기준으로는 1200개가 넘는 주식,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1700개 정도의 주식이 그래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은 100개를 하회했습니다. 오랜만에 40개랑 72개밖에 뉴 하이를 찍은 종목들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흐름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390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하락을 한다면 3800을 넘어서 그 다음인 3400과 3200까지 하방이 펼쳐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뭐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싫죠, 우리들로서는. 역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던 것은 테슬라였습니다. 마이너스 1.3%. 나름 지수의 하락폭과 비슷하게 선방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큰 대장주죠. 애플 같은 경우는 보합을 유지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상승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금융주였습니다. 5%가 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반면에 가장 많은 하락폭을 보였던 것은 약 10%가 왔다 갔다 했던 뭐랄까요, 태양전지 같은 지금 대체연료, 가장 유명했던 게 퍼스트 솔라죠. 마이너스 7.1. 엠퍼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0.9%라는 아주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기조를 통해서 상당히 대체 에너지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하락폭을 보였네요. 네, FOMC가 다가오면서 일주일 동안은 발언이 금지가 되어 있지만, 지금 향후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FOMC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국채금리 또한,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계속 뭐 아주 하루에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10년물과 2년물 큰 차이가 없이 종가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장내에서는 계속 엄청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네, 환율 분포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마찬가지로 다 약 0.5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뭐 변동폭은 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크게 낙폭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일본 엔화 역시 지난번에 일본은행의 정책 전환하지 않았죠. 기존을 고수하겠다는 모습 그대로 가져가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큰 변동폭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올 초부터 지금 비트코인 계속 25% 이상 상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2만 1000달러를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연초 대비해서 30% 수익률을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어떤 그 채굴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코인 한 개를 오히려 채굴하는 그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채굴 난이도가 상당폭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기준으로는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같이 순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짝 그의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뭐 1.61% 상승을 계속 지속을 한다면 역시 채굴 난이도와 비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역시 가상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아껴놨던 자산을 더 담그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기준 날짜의 주택담보대출 비교해 보겠습니다. K뱅크 같은 경우는 역시 4.19,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이유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5개 은행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국민은행은 뭐 26일부터 이제 하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하나은행도 조금 내렸고요. 신한과 우리는 상단 금리 또한 7%가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하루 변동폭이 뭐 한 0.05, 0.04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이 모습이 계속 흘러갈 수 있을지가 중요하겠죠. 코픽스 기준입니다. 자금 조달의 그 기준이죠. 은행들로서는 이 코픽스가 내려갔다는 건데, 따라서 다음에 살펴볼 예금 금리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예금은 하락 추세인데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이 코픽스 기준도 내려가면서 우리의 레버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역시 하락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고, 뉴스 스피커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5%를 하회하고 있지만, 네, 자금을 뭐 목돈을 굴리는 여러분들로서는 또 아쉬운 면이 있겠죠. 5%를 하회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출금리로 따졌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예금금리 수준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출도 같이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근금리 역시 큰 변동폭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날짜까지만 해도 잠실주공 5단지와 도곡동의 넥슬 아파트가 최고가에서 지금 실거래가를 서로 용호상박 느낌이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어디가 더 괜찮은 아파트인지, 어디가 더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도곡동 렉슬 같은 경우는 대치동의 바로 옆에 위치하면서 토지거래 허가제의 어떤 그 기준을 피해가서 상당히 평당 1억까지 아주 좋은 흐름을 기록한 아파트이기도 하죠. 또 한 티역 사거리에 위치하면서 학원가에 위치해서 아주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갔었던 게 사실이고,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대지 지분을 바탕으로 재건축의 발판을 아주 좋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실거래가도 그렇고 최고가도 그렇고 서로 앞서건 뒤서건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흐름 속에서 하락장 속에 반등을 꿈꾸는 이 흐름 속에서 과연 어떤 아파트가 더 실거래가를 좋게 가져갈지, 전세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죠.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렉슬은 신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치동 쪽에 위치한 아파트로서는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압구정 현대 6차 51평형이 58억을 상회했지만 45억의 실거래가 등재가 됐던 게 보이고요. 어제 트리지움 같은 경우는 엘리트, 잠실 삼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엘리트 중에서 트리지움 24억 5천까지 최고가를 찍었지만 17억 7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8억 6천이라는 전세가 10억을 하회하면서 전세가가 낮아지면서 실거래가도 어쩔 수 없이 하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성동구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였죠. 옥스파크힐스 25평형이 등재가 됐습니다. 16억 5천까지 실거래가 최고가를 보였지만 12억 4천이라는 약 4억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하락장의 어떤 하락률과 비슷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성북역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 역시 약 15억까지 찍히면서 상당히 재건축, 다시 재테크로서 훌륭한 모습을 가져갔지만 최근 전세가가 5억에 찍히고 그리고 실거래가 9억 7천, 9억 5천, 그리고 10억 이렇게 비슷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고금리에 허덕이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꼭 최소한의 이런 혜택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마트에서 설날 온가족 먹거리 행사 25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수용품부터 제철 수산물, 고기, 삼겹살, 목심 이런 것까지, 그리고 또 해산물의 제왕이죠. 킹크랩까지 온갖 먹거리를 40% 할인 판매한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과 또 같이 혜택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포인트까지 연계해서 많은 혜택들 여러분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부채 한도 증액이 기한이었어요. 기한을 지금 넘겨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 흐름에도 가장 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죠. 미국 부채 한도 과연 연준의 이 흐름을 미국 행정부에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발맞춰 가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지 뉴스 스피커와 함께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채 한도 증액이 실패하면서 이러다가 파산에 이르는 거 아니냐, 미국 행정부가 그러고 있는데 당연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초유의 사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용평가사에서 지금 미국의 국채 등급을 내리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주식 실적 금요일 같은 경우는 큰 이벤트가 없지만 어제 그 미국 장 종료 이후에 넷플릭스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 종료 이후에 컨센에 부합을 하면서 매출은 부합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새롭게 가입자가 순증을 했다는 거예요. 넷플릭스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종료 이외에 지금 장외가에서 상당한 5%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오늘의 미국 주식 출발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이틀 정도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과연 이번 주 금요일 마지막 장이 벌어질 텐데 설 연휴를 우리에게 앞두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꼭 돈 버는 하루 되십시오. 뉴스 스피커였습니다.